밝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긴급 재난지원금이 오늘 11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회복지 정책 혹은 경제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다소 신청하는 것이 헷갈리긴 하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좀 헷갈리는 게 많아도 일단 현금 혹은 현금에 가까운 형태가 내 카드에, 내 주머니에 꽂힌다고 생각하면 일단 기분은 좋죠. 처음에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개될 때는 긴급재난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던 모델입니다.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등 대부분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또 사회복지 기반이 튼튼한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생산에 따른 소득을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 판매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배당하는 형식이라서 그 지급 금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2015년에 약 2,000불가량 지급했던 금액이 약 1,000불가량 50% 삭감되기도 했죠. 실험을 통한 연구를 진행한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핀란드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약 2년 정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수준보다 훨씬 높은 시스템을 갖추고 조세 비율도 훨씬 높은 국가들이 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현금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설에 상당한 신뢰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사실적인 팩트를 갖고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차 혁명 시대 로봇과 인공지능의 활약이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인간이 본인 스스로의 노동력을 갖고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 영향입니다. 단순 반복을 반복하던 로봇의 작업의 질이 점점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돌 기사와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나 의료 영역에서 현재 간단한 진료를 실행하고 있는 이 로봇이나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그 화력상만 봐도 점점 인간이 설 땅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사회보험이나 실업급여가 보호하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이 점점 높아지는 우리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의외로 빨리 그리고 많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떼어놓고 있는데 그 결과가 좀 미미하죠. 우리가 체감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분명하지 않은 제도나 혹은 현물 같은 지원보다는 그냥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본소득은 약 5가지 정도로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 지원, 그리고 충분성입니다. 보편성은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고, 무조건성은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업의 여부를 떠나서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개별성은 현재 논란이 다소 되고 있는 세대별, 세대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현금 지원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분성은
최소한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닌 충분한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지급한다는 의미. 조금 전에 언급했던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실험을 진행했던 핀란드의 경우를 실험 결과를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2,000명에게 약 7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2년 동안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일부 사회복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복지병이라고 하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복지에 기대고 일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복지를 지나치게 주면 안 된다, 혹은 복지를 반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본소득을 받은 이 실험 집단은 그런 걸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변함없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로는 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받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줄었고요. 따라서 이 경제적인 총량으로 측정되는 이런 효과 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부분 지적되는 사항이 바로 효율성 측면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의미이고 또 그에 따라서 효과성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다도 소득 보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장을 해줌으로써 보다 높은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얘기인데 틀린 말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각 국가마다, 각 사회마다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그런 기본소득의 형태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한국 프로야구나 한국 프로축구가 해외로 수출되는 등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변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격변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사회 변화가 심할수록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구는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는 현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사회복지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복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 및 노년 인구들은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고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중장년 및 노년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챙겨보는 실버TV. 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해 드렸습니다.